점검, 구독과 좋아요. WWDC 아이폰으로 찍었으니까 요것도 아이폰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은 새벽 3시 20분이고요.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WWDC 26 키노트가 끝났어요. 예상대로 뭐 하드웨어는 없었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표였는데 이제 뭐 그냥 넘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네요.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macOS는 골든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됐고요. 먼저 이제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면 리퀴드 글래스 UI가 이번에 좀 더 많이 다듬어졌다고 해요. 가독성 조절도 가능하고 흐림 강도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앱 상단의 도구막대 같은 것도 이제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기존에도 있었지만 기존에는 이제 배경이랑 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한 점들을 사용자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성능 면에서 이제 앱 실행 속도가 되게 많이 대폭 상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콘텐츠나 사진 불러오는 거 되게 빨라졌고 에어드랍 속도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패드는 무려 파일 로딩이 5배나 빨라졌고요. CPU 스케줄러를 좀 손봤다고 하고 아이폰 11부터 전부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네트워크 전환되는 거 진짜 기존에 불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셀룰러로 영상 보면서 집으로 들어오면 와이파이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앱은 그걸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네트워크 전환의 문제들을 매끄럽게 개선을 좀 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온 게 자녀의 안전 기능, 뭐 스크린 타임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뭐 성인 사이트나 뭐 접속하는 거, 뭐 연령대에 맞는 앱에 접속하는 거, 수많은 포인트들이 개선이 됐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부모로서 스크린 타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불편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설정하는 것도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어. 그리고 앱별 사용 시간을 따로 해주는 것도 이게 기존의 전체 카테고리의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이거를 그 번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실 내에서나 뭐 이럴 때는 앱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학습에 필요한 것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앱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타임 스케줄러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에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자녀 관리 기능보다 훨씬 더 폭넓게 자녀들의 이 휴대폰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스케줄링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되게 부모로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강조됐던 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새로운 실입니다. 모든 일을 위한 목적 있는 인텔리전스라고 직접 표현을 했어요. 제미나이 시리즈 모델과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탑재해서 시리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어요. 이제 대화를 맥락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고 해요. 2년 전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진짜로 제대로 완성된 느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런 게 가능해요 정도로 얘기한 거고 지금은 이게 완벽하게 구동이 됩니다 라는 발표였어요. 그래서 화면 내용 인식은 당연하고 통화상의 내용 맥락도 인식이 가능하고요. 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기도 해서 통화 중에 내가 따로 휴대폰을 조작하지 않아도 통화 상대와 대화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폰에 저장된 내용을 불러와서 알아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서버에는 저장하지 않고 요청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절대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이폰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개인적인 명령 목적을 시리에게 시켰다. 그러면은 서버단에 보관하지 않고 이 폰 안에서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클라우드에서 가동이 되더라도 개인만 열람할 수 있지 뭐 관리자가 본다거나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화 맥락을 진짜로 이해해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어디서 찍은 사진 찾아줘 이러면 직접 찾아줍니다. 사진 앱에 안 들어가도 직접 찾아줘요. 그리고 화면 내용도 인식을 해서 주소와 경로 찾기도 음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앱을 넘나들면서 작업을 이어서 처리를 해줘요. 이벤트 내용을 정리해서 친구한테 문자 보내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내 폰 안에서 어떤 이벤트를 기획해서 그걸 문서화 시켰을 때 이 내용을 내 친구가 공유해줘. 그럼 이 내용을 메시지 하나에 친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 일정에 이 친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캘린더에 추가까지도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꺼번에 다 수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맥에서는 이제 스팟라이트에서 바로 시리 호출이 가능하고요. AI 앱 따로 없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비주얼 인텔리전스는 카메라
카메라 앱에 탑재가 돼서 음식을 비추면 영양 정보가 나오는 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전, 3년 전에 개발 초기에도 그랬지만 한국어는 나중에 포함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어까지 포함을 해서 애플 시리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보여져요. 다만 이 내용이 구동되는 건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개수나 그 퍼포먼스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요금제가 대폭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비싸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도 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값을 그렇게 막 올릴 것 같진 않거든요. 뭐 어쨌든 나와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2년 전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때도 이런 거 다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일지 뭐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앱 업데이트의 주요 변경점을 빠르게 훑어볼게요. 사파리 같은 경우는 AI가 탭을 주제별로 자동 정리해줍니다. 탭을 무한정 열어놓는 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앱 같은 경우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주거나 수평을 재조정해주거나 그리고 리프레임, 방해 요소 제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수평 재조정 같은 경우에는 수평을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 사진이 필연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단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삭제되는 부분엔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기능도 다 있고요. 리프레임 기능이 진짜 미친 것 같은데 공간 자체를 얘가 인식을 해서 프레임 자체의 구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이레벨에서 찍힌 사진을 좀 우하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씬으로 바꾼다던가 굉장히 구체적인 사진 편집이 가능합니다. 공간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찍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시해줘요. 뭐 물론 완전히 막 옆면에서 찍었다 막 뒷면에서 찍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시야 안에서 구도를 좀 새롭게 잡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포인트는 이 안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안 찍혀있는 공간들 있죠. 뭐 내가 각도를 바꿈으로써 생겨나는 비어있는 그런 공간들은 AI가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볼 때.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기능도 있는데요. 자연어로 설명하면 이미지 생성 수정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폰에서 초대장 이미지 만들어주기도 하고 케이크에 양초 추가하는 등의 어떤 좀 세부적인 사진 편집 기능도 가능해요. 숏컷 같은 경우 이것도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숏컷 앱은 우리가 이제 단축어라고 부르는 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동화 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내가 직장에서 출발하면 아내에게 문자 보내줘 뭐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면 옛날에 단축어 앱에서는 뭐 내가 어디에서 떠나는 거 조건문을 집어넣고 뭐 메시지 앱을 실행하는 거 넣고 메시지 앱에 어떤 내용 넣는 거 넣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그 단축어까지 이렇게 추가해야 이것이 제대로 구동이 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자연어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죠. 방금처럼 내가 직장에서 출발하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주도록 단축어를 구성해줘 이러면 얘가 단축어를 지가 알아서 쭈루룩 프로그램 코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축어 바이브 코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암호 앱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이제 유출된 비밀번호들이 좀 여러 개의 경고가 뜨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바꿔줘 하고 내가 실행을 시키면 지가 보안성 강력한 암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애플 생태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크로스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플 암호 앱이 지정해주는 암호가 진짜 강력하거든요. 내가 외우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애플 생태계만 쓰는 사람들만 이 암호 앱은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에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API로 저장이 되어 엑스코드 에이전틱 코딩 기능이 들어가서 훨씬 더 편해지기도 하고요. 피그마, 기터브 등에 연동이 돼서 이제 개발자들이 좀 더 손쉽게 이런 그 앱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 허브를 통해서 앱별 동작 디자인 기능도 가능하고요. 라인도 파트너 앱으로 이제 언급이 된 걸로 봐서는 진짜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가을부터, 개발자는 오늘부터 베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해서 써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일반 사용자분들은 중간에 에러나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하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이번 WWDC 26은 디자인의 완성도, 성능 최적화, 그리고 자녀 안전, 애플 인텔리전스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시리 AI라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WWDC 발표만큼 저에게 좀 유용했던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 관리 앱이 특히나 좀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국어도 1차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거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한국인 자비스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신기한 거 있다면 여러 가지 더 정리해서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정리한 제가 기특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고요. 여기까지 점검이었습니다. 곰빵.
근데 진짜 나이 먹고 밤새려니까 죽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밤새는 거 말고 내년에는 WWDC 애플 본사 사옥에 가서 하겠습니다. 애플 본사 사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긴 하지만 팀쿡 형님이나 혹은 뭐 애플 CEO나 관계자들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1년 안에 꼭 가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악수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